절도 있는 태권 댄스로 933만 뷰 등극. 세계인의 시선을 사로잡은 리틀 K 타이거즈 김예빈, 박지솔, 홍연우 양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우리 각자 자기소개를 좀 해주세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파주송학초등학교 5학년 홍연우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능곡초등학교 4학년 박지솔입니다. 예, 그리고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진건초등학교 5학년 김예빈입니다. 아, 우리 예빈 양까지. 우리 친구들이 다들 예의 있게. 맞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아, 이게 참. 그러면 또 태권도는 또 예의. 아, 예의와 범절. 범절이죠. 아, 맞습니다. 이거 태권도에 또 예의 범절 빠지면 안 됩니다. 아, 맞습니다. 예. 아니 오늘 저 이렇게 밝고 씩씩한 리틀 K 타이거즈는요. 매년 60개국 5천 명이 참가해서 품새 격파 호신술 태권 체조를 선보이는 세계 태권도 한바닥에서 순간은 달리 또 무서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완전 매력입니다. K 타이거즈가 선보인 태권 체조는 음악에 맞춰서 태권도 기술과 동작을 선보이는 종목인데 네. 태권 체조 주니어 부분 3위를 차지한 우리 주역들입니다. 이게 동메달. 축하드립니다. 축하합니다. 네, 우리 어린이들 아까 얘기 드렸습니다만 이제 SNS에서 933만 뷰. 네. 예, 그리고 이제 좋아요 133만 개. 와. 특히 이제 해외에서 반응이 굉장히 좀 뜨거운데 So Cool, Perfect. 예. I wanna do this. 네, 그리고 My two favorite things, K-pop and 태권도. 요거 좀 반응 좀 봤어요? 네. 어땠습니까? 그 지솔이 얘기가 엄청 많아가지고 아, 지솔 양이 어떤 얘기가 많았어요? 귀엽다고. 아, 귀엽다고? 지솔 양도 그 반응을 봤어요? 아버지가 알려주셨어요. 아빠가 알려주셨어요? 여기서는 얘기 나왔다고 그래. 아, 여기서도 얘기 나오고 있다고? 떨리진 않았어요? 이거 할 때? 엄청 떨렸어. 엄청 떨렸어요. 요게 이제 태권 체조 퀸카 무대가 준비가 돼 있다고 해요. 아, 그래요? 한번 요거를 좀 박수로 청해서 한번 저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우. 오유. 오유. 와. 와. 오. 와. 진짜 대단하네. 이게 또 안무도 돼야 되잖아요. 안무죠. 연습이라? 와. 퀸카. 아니 이게 진짜 안무도 같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 거기다가 태권도 동작까지 맞아요, 같이 들어가니까. 와. 진짜 종합 예술이 많네요. 엄마 퀸카. 오. 오. 아, 우리 K 타이거즈. 이야. 진짜 대단하네. 박수를 쳤는데도 이게 흔들리질 않네. 이게 흔들리질 않네. 그러니까 연습을 무지하게 한 거예요. 그렇죠. 야. 야. 우리 친구들이 또 그 이 품새를 아, 그래요? 좀 보여주겠다고 해요. 한번 좀 네. 부탁을 드려도 됩니까? 고려. 오! 오! 와. 오.
뛰시더니. 이야. 소름 돋네. 그 도복 소리 봤어요? 촉촉촉. 우리 세 분 어린이뿐만 아니고 우리 K 타이거스 우리 네 분의 또 어린이까지 진짜 너무 멋진 공연 잘 봤습니다. 이게 진짜 와 훈련량이 어마어마했을 것 같아. 대회를 얼마나 연습을 했습니까? 주말에는 합숙하고 수요일에는 7시부터 10시까지 연습하고. 합숙할 때 하루 일과가 좀 어떻습니까? 일단 그 집합을 하고 네, 집합을 하고. 점심시간에 도시락이 오면은 그래요. 도시락 먹고 일단 도시락 먹고 또 연습하고 하고 저녁 먹고 예. 조금 연습하다가 예. 야식으로 예. 치킨이랑 피자 먹고 거의 뭐 연습밥 야식 이렇게 하루가 끝나네요. 네. 예. 그 여러 가지 뭐 식사들이 많이 왔을 텐데 우리 그 마음에 들었던 그 식사는 뭐가 있었을까요? 코스 밥버거. 저거. 뭉구스 밥버거가 제일 좋았어요? 네, 예빈 양 왜 이렇게 뭉구스 밥버거를 좋아했어요? 맛있습니다. 그래 어떤 맛을 제일 좋아해요? 그 김치랑 참치마요 들어가 있는. 역시 참치마요는 빠지지가 않아. 맛있어요. 여러분께 한번 좀 여쭤보고 싶은데 태권도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합니까? 기본 동작. 기본 동작. 그게 왜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기본이 안 되면 제대로 안 되니까. 그래서 기본 동작이 제일 중요하다. 저는 예의가 있어야 돼요. 예의 그렇죠. 요거 중요해요, 요거. 예의가 중요하죠. 태권도를 어떻게 시작하게 된 거예요, 예빈 양? 저는 처음에는 학교 앞에 있어가지고 들어가게 됐는데 네. 다른 언니 오빠들 보니까 멋있어가지고 그래서. 더 욕심이 생긴 것 같습니다. 오빠가 하다가 저도 하라 그래가지고 그냥 시작. 처음부터 좀 뭐 태권도를 하면서 이거 너무 좋다라는 생각이 들었나요? 어땠나요? 품새를 하면서 멋있는 걸 하니까 뭔가 기분이 좋은 거. 구체적으로 외벽 청소는 좀 어떻게 합니까, 이게? 보통 이 건물이 높다 보니까 일반적으로 물을 사용을 못 해요. 이제 그 밑에 민원인들이나 이렇게 된 행인들이 좀 불편을 겪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럴 수 있겠네요. 규조토라고 그래서 이제 그 바다에서 나오는 조개가루를 하고 있어요. 네. 이제 그거를 사용하기도 하고 또 심하게 오염된 부분은 이제 세제를 쓰기는 해요. 근데 거의 대부분은 이 규조토라는 걸로 이건 처음 들어본데 규조토로. 밀가루처럼 생겼거든요. 네. 규조토가. 그래서 그게 약간 거칠어요. 그래서 그걸 걸레에다가 묻혀서. 묻히는데 사실 그 먼지가 그 규조토에 묻어 나오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유리도 손상시키지 않고 근데 이제 단지 그 규조토를 사용해서 닦다 보면 이제 작업자들이 많이 힘들어요. 왜냐하면 워낙 입자가 가늘어서 눈에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게 눈으로 들어가면 엄청 따가워요. 이렇게 더운 날 같은 경우는 막 땀도 흐르고 하는데 그렇죠, 이 이게 보안경을 흘러내리죠. 벗을 수가 없어요. 집에 가서 식염수로 뭐 눈도 세척하고 이제 그런 부분이 좀 어려운 부분이었습니다. 뭔가 내가 정말 높은 데서 일을 하는구나 이게 체감이 좀 들 때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언제 그렇습니까? 뭐 저는 이제 그 위에 안전요원으로 가끔 있는데 이제 지금처럼 여름철 되면 이제 소나기가 오는 경우가 있어요. 예. 그러면 저희가 이제 여의도 쪽에서 구름이 먹구름이 쫙 껴 있어요. 그러면 거기서 막 번개 치는 게 보여요. 우리 밑으로 번개 치는 게 보이거든요. 저희가 바로 그 작업하시는 작업자들한테 콜을 해요. 지금 비 올 것 같으니까 빨리 올라오라고. 그러면 작업자들 하늘 보고 사장님 무슨 얘기 하시는 거예요? 하늘 맑은데 네. 올라오면 완전 생제가 돼가지고 다 젖어가지고 올라오죠. 비가 흠뻑 잦아가지고. 그러니까 그 오는 게 위에서 보이는 거죠. 네, 보여요. 그것 말고도 저는 이제 남들은 야 비행기 보인다 비행기 날아간다면 위를 쳐다보잖아요. 근데 저희는 비행기가 밑에 지나가거든요. 밑에 날아가고 그다음에 뭐 새들도 밑으로 날아가는 걸 저희는 이제 볼 수가 있어요. 진짜요? 네 그런 뭐 혹시 높이는 123층이나 75층이나 똑같습니까? 체감이?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저도 처음에 할 때는 여기 너무 높다. 어. 정말 이렇게 눈이 앞질할 정도로 너무 높은데 73층을 내려가니까 굉장히 왜 이렇게 낮지?
이게 상대적으로. 네, 상대적으로 바닥이 보이니까 그러니까. 덜 불안한 마음이 와, 상대적으로 그럴 수 70 있어요. 상대적으로. 아니 이것도 좀 궁금한데 올라가면 화장실은 어떻게 해결합니까 이거? 보통은 이제 저희들이 그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긴장을 해요. 네. 그래서 먹는 것도 좀 조심하고 왜냐면 화장실을 갈 수가 없으니까. 왜냐면 내려가는데 30분, 올라오는데 30분, 1시간이에요. 화장실 가려면 그렇죠. 그리고 또 그 위에 화장실이 있는 게 아니고 올라와서도 또 몇 개 층을 또 내려가야 돼요. 그런 불편함이 있으니까 가능하면 최대한 이제 그 물 같은 거를 좀 적게 먹고 그리고 기저귀를 가지고 탄 친구도 있었어요. 차라리 그게 낫지. 네, 그 마음이 편하니까. 그게 낫죠. 오히려. 그게 나요. 네. 화장실 갈 사람들 지금 미리 다녀오고 또 내려가면 화장실 못 가니까. 화장실 갔다 왔어요? 갔다 왔으니까. 네. 화장실들은 다 갔다 오셨죠? 근데 또 요게 그 강화유리가 깨진 적이 있다고요. 아, 예, 맞습니다. 그 초창기 때인데요. 저희가 그 전망대라고 그래서 118층에 있어요. 네, 전망대가 이제 강화유리 밑에 있는 거 있잖아요. 그 하부 쪽을 닦아야 돼요. 아 그 밑에 있는 네, 그거를 닦아야 되는데 이쪽 구간이 좀 저희들한테는 좀 위험한 구간이에요. 이제 들어갈 거예요. 이제 여기 하부를 저희가 닦는 거예요. 지금 여기 보시면. 더 스탑이요. 됐어. 올려봐. 거기 걸리나 봐. 노란 게 걸리면 안 돼. 네. 네. 그렇습니다. 근데 하부 쪽에 들어가면 위가 안 보이는 거예요. 가늠이 안 되죠. 그렇죠. 와이어가 어디에 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걸 작동을 하면 이게 어떻게 움직이는지 감이 안 오더라고요. 처음이 하니까. 근데 그때 그 유리창에 이 와이어가 껴 있었던 거예요. 아하. 그러다가 제가 뒤로 딱 빼니까 이제 스윙을 한 거죠. 그래서 스윙을 계속 이렇게 하는 거예요. 위에서 보통 한 30-40m 정도 스윙을 하는 것 같아요. 가지고 이게 예. 타신 곤도라가 예, 이렇게 왜냐면 이게 워낙 장대처럼 길기 때문에 그게 통제가 안 돼가지고 그냥 그대로 유리창에 그냥 비행기가 부딪히듯이 유리창이 그냥 내리꽂았어요. 가지고 다행히 저희 직원들이랑 저희는 보호장구를 해서 다행이네. 괜찮았는데 그 비싼 유리가 깨졌어요. 가지고 그 보상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예, 제가 1,000만 원 넘는 돈을 제가 보상을 한 적이 있었어요. 아 이게 작업하신 분들이 안 다쳐서 얼마나? 천만에 뭐 사고 안 나서 다행이긴 하지만 그럼요. 그 정도 저는 끝나면 그걸로 그럼요. 아주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니 저희들도 지금 그렇습니다만 특히 따님하고 우리 사모님께서 우리 아내분께서 나와 계신데 따님은 그래도 간간히 뭐 웃기도 하시는데 지금 뭐 저 사모님께서는 거의 뭐 그냥 좌불안석이세요 표정도. 네네. 좀 아무래도 걱정이 좀 많으시죠. 지금 처음 듣는 얘기도 많고. 어떤 얘기 좀 처음 들으셨어요? 돌았다는 얘기 같은 그런 것들은 사실 저희한테 구체적으로 얘기를 안 했던 얘기들이거든요. 근데 그런 얘기도 듣고 하니까 좀 마음이. 아 그러니까 또 오늘 네, 그러네요. 그러니까 또 얘기하시면서도 이걸 또 괜히 얘기했나 그런 생각도 예, 좀. 맞습니다. 제가 이 일하면서 제일 걱정되는 부분이 이 부분이거든요. 맞아요. 저희 가족들이 저 하나 스트레스 받는 것도 모자라서 저희 가족들까지 이렇게 걱정을 시켜주는 것 같아서 제가 이 일하면서 제일 미안하고 맞아요. 고맙고 그렇습니다. 퇴근을 해서 런닝을 이렇게 옷을 벗고 런닝을 벗으면 모르는데 이렇게 피가 묻어 있고 이런 경우가 간혹 있거든요. 내 일을 안 해요. 보면은 이게 왜 여기 이게 뭐가 묻어 있어? 그러면 아 어디 찧었나 봐. 이렇게 얘기하고 넘어가고 그러는 경우 많았거든요. 네, 반대했어요. 아무래도 남들이 안 했으면 하는 일이니까 일단은 시작을 안 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처음에는 그래서 일을 하고도 갔다 왔다는 얘기도 안 하고 밤에 잠을 못 자더라고요. 그래서 거의 1년, 그러니까 한 1년 동안은 잠꼬대를 너무 심하게 하는 거예요. 제가 일어난 새벽에. 그래서 그것 때문에 또 사건 사고가 많았거든요. 사실 다 얘기할 수는 없지만 정말 마음은 또 한쪽으로는 이제 그만했으면 하는. 최근에 우리 지혜 씨가 좋은 일 있다고 그래요. 취직을 좀 하셨다고요. 근데 여기 또 아빠 덕분인 것 같다고.
면접 볼 때 아버지 얘기를 좀 하셨다고요? 아, 네. 유퀴즈 나온다고 제 꿈이 성공한 사람 돼서 유퀴즈 나오는 게 제 꿈인데 아빠가 그걸 이루셨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 말씀드리고 자랑스럽다고 얘기도 하고 그랬었어요. 그 얘기를 하니까 좀 면접관께서 좀 네. 귀가 바짝 빛나시던가요? 눈이? 아버님 무슨 일 하시냐고. 아, 그렇지. 네. 아유, 축하드립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제 기쁜 일입니다. 아유, 우리 뭐 따님께서 이렇게 또 유퀴즈 덕분인 것 같아요. 이게 또 좋은 일이 이렇게 또 예? 혹시 영서 씨는 뭐 좋은 일 없으십니까? 저는 뭐 항상 좋은 일은 사장님께서 월급 주실 때가 가장 좋은 예, 그때가 좋은 나에게 일인 것 좋은 날은 역시 입금되는 날이. 그럼 혹시 뭐 직업병 같은 것도 있으세요? 좀 큽니다. 유리 볼 때마다 야 저거는 내가 닦으면은 한 이틀? 면 되겠다. 네, 이틀이면 다 닦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저 높이는 너무 낮은데? 왜 이렇게 건물이 낮지?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합니다. 사장님도 그런 직업병 있으시죠? 네, 저는 이제 건물만 보면 왜 건물을 저렇게 해서 저거 닦기 어려울 텐데 저거 돈 좀 많이 나올 텐데. 견적부터 뽑으시는 네, 거예요. 그죠. 왜냐면 이거는 이제 견적부터. 네, 어.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막상 뭐 집에 있는 창문 잘 안 닦으시죠? 네. 근데 저 누구나 그래요. 맞아요. 누구나 그렇습니다. 집에 여기 살짝 손 내밀면 닦을 수 있는 것도 안 닦죠? 예. 아니 그 서승호 사장님이 업계에서 소문난 베테랑이라고 그래요. 삼성전자, 뭐 삼성화재, 한항공, 서울 삼성병원, 뭐 서울 안산병원에 이제 청소와 외벽 관리도 또 하시는데 25년 차시래요. 네. 25년 전에 이 일을 어떻게 시작을 하신 거예요? 이 일을 처음 시작한 거는 어려서 좀 이게 집이 부자는 아니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100일 되던에 그러니까 돌이 안 된 시점에 아버님이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어머니도 혼자서 이제 아이들을 키우다 보니까 일찍 돌아가셨어요. 중학교 1학년 때. 이제는 생활이 좀 어려우니까 그래서 이제 서울로 올라오게 됐는데 좀 제가 생활이 어려운 걸 알고 선배 한 분이 야 너 건물 외벽 청소 한번 해볼래?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왜요? 야 이거 하면 돈 많이 줘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시작해서 이제 친구 몇 명이서 그러면 우리가 한번 이걸 해보자라고 해서 이제 시작하게 됐습니다. 첫 이 외벽 청소를 했던 때 기억이 나십니까? 어떤 건물? 기억나죠. 처음에 이제 오피스텔 건물이었는데 지금 생각해도 좀 아찔하긴 한데 아니 이게 사실 곤돌라를 타는 것도 그렇습니다만 저희 그거는 이제 로프. 이 로프를 네, 로프로 작업을 하는 건데 그 현장이 지하철역 바로 앞에 있는 오피스텔이었는데 새벽 일찍 작업을 해요. 이제 지하철 운행하기 전에 어둑어둑하니까 제가 이렇게 줄을 내리는데 줄 끝이 잘 안 보이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계속 줄을 내리는데 줄 끝이 잘 안 보여서 그래도 이 정도면 좀 어느 정도 됐겠지 해가지고서 이제 줄을 묶고 이제 쭉 내려가는데 이상하게 그날따라 기분이 좀 줄이 좀 가볍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딱 뒤로 보는데 줄이 5층에까지밖에 안 내려와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가 22층이었는데 위에 올라가지도 이제 5층에 대롱대롱 매달려 있었죠. 젊다 보니까 창피한 것부터 생각이 들더라고요. 혹시나 지하철 다니는 사람들이 저 보면 어떻게 생각하는데 용기를 내서 문을 두들겼죠. 저기요 그랬죠. 창문을 두들겼죠. 그랬더니 어떤 아저씨가 나오면서 뭐예요 하는 거예요. 깜짝 놀래가지고 죄송한데 창문 좀 열어주세요. 해가지고 그래서 나가죠. 네, 그래서 이제 나와가지고. 다행히 창문이 다행이다. 열려서 다행이지 네, 아니었으면. 사람이 안에 있어서. 예전에는 그래도 이게 여는 창문이 되게 많아서 네네네. 요즘 막 통창문이라 와 아찔하네요 그거. 그런 아찔한 경우가 좀 있었어요.